안녕하세요. 과제하는 장용석입니다. 요즘에 교수를 하는데 뭐 경력을 속였다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뉴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보다가 교수를 하려고 생각하면 그런 게 사실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보다가 교수에 대한 자격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되면서 학교를 한번 다시 들어가 봤어요. 홍익대학교를 대학원을 나왔어요. 요즘에 대학원을 입학 많이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모집을 하고 있기는 한데 대학원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학교들도 다 하고 있고 여기도 하고 있고 한데 많이들 지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금을 포함해서 입학금까지 하면은 거의 첫 학기가 한 7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상당히 비쌉니다. 등록금이. 그렇다고 이거를 나와서 뭔가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에요. 뭔가 나름대로 조금은 하고 있는데 이전에 해놨던 뭔가 다른 거를 활용하고 있는 중이라 그것이 또 현실적이고 또 어떤 즉각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홍익대학교에서의 그 학위를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하는 것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익대학교 이제 일반 대학원의 운송기기 디자인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디자인을 전공해가지고 자기 거 그게 있지 않는 한 어떤 경제적인 그 수입원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디자인 업체라든지 뭐 산업 디자인이라든지 혹은 시각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업체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어떤 일정한 경력이 없이는 그 만족할 만한 수입을 얻기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급여 이런 부분들이 전혀 맞지 않아가지고 디자인 분야로 내가 지원을 해서 일을 한다면은 물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경력이 생기고 그렇겠지만 그거보다 그 두 배 이상을 벌 수 있는 다른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지원을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운송기기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 전공을 살리려면은 이 자동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동차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한 거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디자이너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궁극적인 방향이긴 하지만 그게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그거를 하기에는 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워낙에 그 다양한 스펙이나 또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나 진짜 정말 포포를 보면은 뛰어난 그런 개성과 퀄리티 그런 것들 스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만들기 위한 것도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포포를 준비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나한테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얼굴을 한번 볼까요? 간만에. 여기 보면 일반 대학원에 미술 디자인 계열이 있습니다. 석사 과정이 있고 여기 보면은 메타 디자인 학부에 운송기기 디자인 트랙이 있죠. 제가 이거를 했는데 예전에 2013년도에 입학했을 때는 운송기기 디자인학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를 딱 특정해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두서 없이 얘기를 합니다. 학과를 보면은 이제 산업 디자인 전공을 하더라도 뭐 내가 다른 전공 과목을 또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필수 이수 학점이 있지만 정보 디자인 수업도 들었고 공간 디자인 수업도 들었고 다양하게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학점만 이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했고요. 산업 디자인 전공의 이제 교수님들 한번 이제 보면은 이분 이제 구상 교수님이 저 입장으로서는 진짜 정말 아쉽습니다. 시기를 좀 잘못 하고 났다고나 할까? 그런 이제 서울대학교 출신의 교수님들을 좀 경험을 해보긴 했습니다만은 홍익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을 약간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이런 것도 너네 모르지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그거를 같이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못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불쾌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전체적으로 서울대학교 출신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자격지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학부를 뭐 홍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없어요. 다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거, 자기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를 좀 제가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분 책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동차 및 디자인 관련 저서는 자동차 디자인 핸드북, 디자인북, 디자인 100년, 자동차 이야기, 운송 수단 디자인, 디자인 인간 공학 개론, 디지털 시대의 스케치와 렌더링, 휴먼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론, 자동차 디자인 아이덴티티의 비밀, 스케치 렌더링 스튜디오 등이 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책을 쓰셨는데 저도 읽어보니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재밌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아 자동차 미국 디자인 연구소에서 근무하였고 1997년부터 대구 가톨릭 대학교 공과대학 자동차 디자인 주임 교수로 초빙되어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한밭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교수로 재직하였다. 국립한밭대학교는 또 제가 고향이 대전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도 한밭대학교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뭐 저는 그때 당시에 공부에 취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좀 공부를 안 했던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좀 반성을 하고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이미 그거를 뭐 돌이켜 갈 수는 없는 거고 또 뭐 지금 만약에 그때 그랬다면은 지금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지금에 좀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로 재직하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어, 참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13년부터 14년까지 제가 2015년 2월에 홍익대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좀 진짜 애매합니다. 그죠? 이분한테 좀 배울 수 있었으면은 우선 디자인 철학을 내 나름대로 뭐 가지고 있긴 하지만 더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거고, 물론 제가 이제 논문을 준비하면서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뭐 어떤 지도를 받긴 했지만 디자인에 대한 철학 그런 것들을 좀 전수받지는 못했어요, 사실. 그냥 내가 가진 그 철학을 교수님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한 거라서 그래, 그러니까 큰 틀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어떤 디테일적인 측면에서는 좀 제가 알아서 해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2007년 자동차 디자인 아이덴티티에 대한 논문으로 서울대학교 공업디자인에 1호 박사학위. 굉장하죠. 거의 다 박사학위 출신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분이 이제 2019년부터 이제 홍익대학교에 오셔갖고 하겠죠. 디자인학 박사입니다. 물론 여기 건축학 박사도 있지만 디자인 미술학 관련돼 있어서는 거의 석사 학위가 많아요. 저도 이제 홍익대학교 미술학 석사지만 제가 이근 교수님 수업을 한 가지로 들었었고 제가 이제 선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학부 과정에서 이근 교수님을 만났지만 그 논문 발표할 때 이근 교수님이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셔가지고 평가를 하셨고 또 최종 논문 이제 양장본을 만들어가지고 사인을 받아서 학교에다가 2권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또 이근 교수님하고 이제 파스쿠치에서 만나가지고 사인 받고 했죠. 아무튼 이분은 이제 좀뭐 만나 뵙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근 교수님은 뭐 저한테 논문도 이제 잘 썼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논문도 그렇고 논문 발표회 때도 뭐 깨알같이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갖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디자인 그 관련 쪽으로 뭐랄까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그거를 좀 아직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언젠가 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익서 교수님 같은 경우도 공간 디자인 수업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이 공간 디자인 수업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뭐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제가 발표할 때도 제가 이제 그런 개념을 좀 몰라가지고 이게 공간 디자인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을 연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인데 처음 뭐 어떤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가가지고 수학을 한다는 것이 참 이질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이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없어요. 많이 아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워낙에 또 오래됐고 15년 2월에 졸업했기 때문에 거의 뭐 10년이 넘었잖아요. 인제 정주현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이었어요. 지금은 인제 퇴임을 하신 거죠. 그전에 이제 안식년이 있었고 인제 퇴임을 하셨지만은 이제 교수 아니고 이제 초빙 교수로서 인제 외부에 있는 그 교수라는 거죠. 그러니깐 그동안에 워낙에 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셨는데 정말 이거는 좋은 현상 같습니다. 당시에 말하자면은 뭐 수족 같은 뭐 그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수족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 수족의 하나였지 않는가. 뭐 수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거창한 것 같고 뭐 손가락 하나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은 심부름 여러 가지를 했었죠. 영수증 처리 같은 거 그런 것도 내가 해 가지고 여기 세무서에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또 정주현 교수님께서 연구실 그 조교로 하셔 갖고 또 이렇게 월급도 주시고 그런 점들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논문 심사할 때 또 심사위원 하셔 갖고 좋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 다 졸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졸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합격을 안 시켜요. 논문 통과를 안 시켜요. 뭐 졸업 작품 발표야 뭐 그냥 뭐 전시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번 이런 거 졸업 작품 전시회 같은 거 있으면 한 번씩 가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논문이 안 되면은 졸업을 안 시켜요. 그런 점들이 좀 타이트합니다, 홍익대학교가.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이제 어려웠죠. 그러니까 동기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선배들도 졸업을 막 못하고 막 몇 년씩 막 2년, 3년씩 꿇었으니까. 그러고도 논문이 안 돼 가지고 나보다 2년이 차이 나는 그런 선배가 있었는데 졸업을 못해요. 나는 졸업하는데 그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제 추구하는 거는 어떤 이제 디자인, 이렇게 뭐 화려한 디자인 이런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림 잘 그리고 뭐 그런 게 다가 아니에요. 석사에서 그 논문의 어떤 주제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단지 뭐 이렇게 스케치만 잘해 가지고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주제가 있어야 돼요. 뭔가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야 되고 어떤 공익적인 요소로서 뭔가 이거를 개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창의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이게 그거를 논문으로 승화시켜 가지고 디자인을 말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디자인을 했고 디자인이 과연 이런 디자인이 필요한 것인가, 그런 이제 사회적 요구 분석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글을 써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스케치한 거는 그냥 맨 나중에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그 디자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교수님들이 참 없는 살림이었죠. 제가 뭐 여기다가 진짜 학비만 되는데도 한 학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록금 포함해서 등록금 낼 때는 700만 원이고 한 학기에 600만 원씩 냈는데 뭐 4학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이런 대학원을 나온다는 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너무 이제 무리한 그런 일이었지만 어쨌든 뭐 내가 이걸 해 놨기 때문에 돈은 사실 언제든지 벌 수 있는 거지만 이 학위는 그때가 아니면은 그 내가 딱 도전하려고 했을 때 그때가 아니면은 진짜 나중에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때 했던 것이 돈이 없어도 한 것이 정말 큰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돈이 정말 없었어요. 내가 그때 이제 직업군인을 해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현금을 좀 벌어 갖고 나왔는데 그거 뭐 부모님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좀 주고 그러면서 나머지 가지고 월세 보증금으로 인천 검암동에다가 집 얻어 가지고 공항철도 타고 다니면서 홍익대학교를 다녔거든요. 홍익대학교에 그 홍대 입구에 공항철도가 다녔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타면은 왔는데 거의 뭐 학교 전철 공항철도 타고 면은 한 3-40분 정도 걸려요, 그게. 검암역에서 타면. 그렇게 좀 한 1년 동안 다니고 또 나중에 이제 광명 쪽으로 이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또 버스 타고 다니긴 했는데 그래서 돈이 없어 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2학기는 냈는데 나머지 2학기는 대출을 받아 가지고 아직까지 좀 빚을 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지금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 생기긴 했지만 빚을 안 갚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발생하는 이자보다 이제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발생되는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 좀 비싼 것 같긴 해요, 느낌이. 그렇지만은 빚을 갚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5년 이상 더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좀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회에 가면은 국회 도서관에 그 제 논문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제가 찾아서 꺼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뭐 국회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여기 학술정보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에서도 검색이 가능한데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은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필요하다면은 보기로 하고 이렇게 검색하면은 제 논문이 나올 겁니다. 장용석 그죠?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5년 국내 석사고 마포구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한 쓰레기 처리 운반기기 연구입니다. 제목은 뭐 지도 교수님이 좀 컨펌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전적으로는 뭐 제가 이렇게 했고 논문에 대해서 이게 논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Study on 연구 이거에 관한 연구 Waste Disposal Transport Equipment for Collecting Municipal Waste in 마포구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맞죠? 그죠? 한글로 발음되는 그걸 쓴 거는 이 마포구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뭐 문법에 맞고 안 맞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 내가 뭐 영어 그거가 아니기 때문에 뭐 210회, 227회 했는데 많이들 보셨네요. 감사합니다. 뭐 다른 논문들 막 1000건, 10,000건 이런 거에 비하면은 뭐 별거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운로드도 받아주시고 그런 이제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논문이 가치가 있는 것은 이 논문을 통해서 다른 논문으로 혹은 다른 연구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만한 그런 논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뭐 우수하고 뭐 진짜 고퀄리티 높은 수준의 그런 논문을 떠나서 내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우리의 그 지역에 그 생활 쓰레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거를 해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좀 더 어떻게 하면은 편리하고 또는 이제 미래의 사회에 맞도록 그거를 수거해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의문으로부터 대안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뭐 잘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그러니까 논문을 작성하고 바로 그 해와 그 이듬해까지는 많이 활용을 했는데 뭐 꾸준하게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올해는 아직 9건인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논문이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논문은 그 저작권으로서 그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연구, 이 논문이 나에게만 귀속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간단하게 뭐 보면은 PDF가 다운이 돼 가지고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교수 정주현 교수님 아까 있었잖아요. 그리고 심사위원 중에 이근, 심사위원회 정주현, 류호광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 요약 쓰고 차례 쓰고 표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사실 그냥 내가 이거 왜 했는지 왜 어떤 것으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 거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는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 국내 사례에 어떤 그러니까 소형 모빌리티를 만드는 거니까 국내에서는 어떤 거 하고 또 외국에서는 어떤 거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 봤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는 이게 제가 이제 로우 엔트리라는 그 개념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어떤 이제 쓰레기 수집을 하기 위해서 유용한 그런 이제 디자인은 로우 엔트리라는 그런 개념이 적용이 돼 있더라. 그런 거를 좀 조사를 통해서 뭐 밝혀냈다. 뭐 이렇게까지는 좀 그렇고 그 공통점을 좀 분석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재원을 또 분석을 해보고 크기가 대충 사이즈가 어떻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구조는 어떤 식으로 뭐 투박스 구조, 쓰리박스 구조나 투박스 구조에서 뭐 배터리가 어느 쪽에 들어가고 모터가 어디 들어가고 뭐 그런 이제 개념으로서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 뭐 이렇게 한 거죠.
하고 우리 그 한국의 실정에 맞게 이거를 박스를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뭐 이런 것도 뭐 덤프 같은 것도 있고요. 외국사례. 그래서 시트의 위치도 분석을 하고 시트의 위치가 어디가 좋더라. 그러니까 바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트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이거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어떤 이제 효율적인 측면, 그러니까 자동차의 전체 길이에 대비해 가지고 키보다 시트가 앞에 있으면은 뒤에 짐을 실을 공간이 많이 생긴다. 이러한 그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나의 디자인도 그렇게 가겠다.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또 여기서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로우 엔트리의 개념. 로우 엔트리의 개념은 그건 뭐 누가 뭐 딱히 뭐 설명한 건 없었는데 제가 그러한 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이제 이론화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로우 엔트리가 들어가 있더라. 로우 엔트리라는 것은 뭐냐면 탑승이 타고 내리기가 쉽다 이거죠. 지면으로부터의 이 높이가 낮기 때문에 입구가 낮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가 쉽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덤프 트럭이라든지 뭐 1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렇게 밟고서나 올라가서 바퀴 위에 그 시트 포지션 히트 포지션이 이 바퀴 위에 있어. 물론 바퀴 위에 있죠, 다. 있는데 상당히 높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쓰레기 수집용으로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로우 엔트리 개념이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판이 이쪽에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소형 모빌리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뭐 특징과 장점 여러 가지 차에 대한 특징과 장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은 뭐 시야는 어떻고 그리고 뭐 덮개가 있는지 없는지 소재를 뭘로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이제 분석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뭐 모델링은 이미 다 끝내 놨어요. 논문을 나중에 썼는데 논문을 뭐 한 40일 가까이 논문을 쓰느냐고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좀 도움을 받긴 했습니다. 알리아스를 이용해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또 렌더링도 했는데 나름대로 좀 컴퓨터도 진짜 뭐 디자인 컴퓨터 아니고 옛날에 그 삼성에서 나온 그 키보드하고 분리되는 그게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좀 나름대로 그냥 그때 당시에는 좀 뭐 어떻게든 써먹을 만은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 컴퓨터 쓰라고 그러면은 진짜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너무 오래됐죠, 오래되기도. 그때는 어쨌든 그걸로 뭐 쓰긴 썼습니다. 참 어떻게 썼는지 참 신기할 따름이고요. 과연 그러면 이거를 인제 어떻게 어디서 사용할 것인가. 마포구 우리가 학교가 이제 마포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지역들을 이제 조사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제 지역들이 굉장히 비좁아요. 좁고 차가 그 주택들이 들어선 지 오래되고 막 그런 바람에 비좁고 그래서 그 리어 거를 가지고 이렇게 수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마침에 여기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마포구는 아닙니다. 네, 마포구를 가더라도 이런 이제 비슷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다른 곳에서 사진 촬영을 했고요. 이게 양쪽으로 차를 대놓을 경우에는 2 미터가 나온다. 그리고 도로법 평균이 한 7 미터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인제 해야 될 그 자동차의 디자인에 재원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만 쓰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인제 재정비 촉진 지구가 있었는데 아이언, 마포, 신촌, 합정 이렇게 4 군데 구역으로 해 가지고 평균 도로폭과 총 거리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 있는 지도로 이용했는데 상당히 뭐 정확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축적이 된 어 요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지적도로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히 일치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름의 인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는 배터리 용량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인제 스케일에다가 맞춰 가지고 실제 사이즈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어차피 이거는 이제 모델링이 다 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작업 방식은 반대 거꾸로 된 거지만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겁니다. 기울기를 적용을 했는데 이거는 이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가 동시에 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이거는 높이는 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또 따로 담을 수 있는 그 중간 거점 지역에서 담을 수 있는 이 쓰레기통의 높이에 맞춘 거죠. 여기서 문을 열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를 또 대형 트럭에다가 옮겨 싣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그 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유용한 그런 운송기기를 만들어 보자. 그런 컨셉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등판 능력 이런 것도 이제 모터의 제원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박스의 어떤 이제 디자인도 이런 이제 오르막을, 그러니까 마포구 이런 데도 사실 오르막길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제원을 디자인하는데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기계적인 그런 이제 구성, 구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서도 이제 설명을 해 주고요. 상당히 이제 그 겉의 이미지만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다른 제 뭐 선배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냥 뭐 도마뱀 가지고 자동차를 디자인한다고 뭐 그거 가지고 논문 써 가지고 상당히 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아 그런 거 이렇게 작업의 편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하는 거죠. 내가 요런 이제 라운드를 만들어 가지고 작업자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는 거고, 이제 무거운 짐 같은 경우 옆에서도 넣을 수 있게끔 옵션, 편의를 더 추가하는 거죠. 내릴 때는 뭐 이렇게 문을 내리면 됩니다. 여기다가 뭐 덤프를 만들어 가지고 모터를 놓고 이러면은 차가 무거워지고 또 그 제조 그 비용도 늘어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는 그냥 수동으로 하는 것도 그게 뭐 과거로 그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예, 이런 식으로 합니다. 스케치한 것들, 알리아스 모델링한 것들 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지.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접속을 한번 해 봐야죠. 로그인 됐는데 대학원 이제 클래스에 들어가는 거죠. 성적을 보면 되겠죠. 전체 성적 다 A예요. 대학원에서 만약에 B가 나왔다. 그거는 뭐 F와 다름없습니다, 사실. 네, 뭐 여기 디자인 스튜디오 1에서 지금 C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팀 티칭이었어요. 근데 이분하고 제가 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수업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D인가 D를 줬어요. D를 주고 정주현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인데 A를 줘 가지고 평균해 가지고 C를 받았는데 뭐 D만 넘으면은 어쨌든 뭐 졸업을 하는 거니까, 이수를 하는 거니까 뭐 졸업하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이 없었지만 제가 뭐 이 수업을 안 들었으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했을 거예요. 너무 다른 동기들 과제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더라고요. 클레이 과제를 했는데 완성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중간에 완성 못하고 마무리 짓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완전히 끝내야 돼요. 그게 제 이제 원칙입니다. 디자인의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데드라인 동안에 작업을 완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자인 실무를 이렇게 해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그걸 뭐 반드시 디자인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그 산업 직종에서도 다 그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원칙상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물론 그 과제를 보고 내가 포기한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이분이 겸임 교수였었어요. 자기 이제 사업체가 있었고 자기가 사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에 나와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건데 그 강의 자료를 한번 가져온 걸 보니까, 물론 다른 사람의 과제를 보는 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후생들이 과제로 제출한 과제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수업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그거를 가져오더라도 자기 그 강의록 안에다가 가공을 해 가지고 자기 강의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고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강의록을 만들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가져다가 쓰는 그거는 자기 그 강의록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표절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것도 전혀 인제 납득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 이 자동차 타이어가 자전거 타이어로 다 바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뭐 그런 내가 반문을 하기도 했지만 그걸 설명을 제대로 못 해요. 물론 이분이 이름 있는 그런 기업에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온 거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학원 다닐 때는 자기의 어떤 그 학습 철학 뭐 이런 거에 맞지 않는다면 뭐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또 다른 수업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내가 듣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그 뭐 식당 아니 그러니까 주변 그 상권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는 뭐 음식 문화에 대해서 그 홍대 거리를 보면은 그 외국 음식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외국 음식 거리에 거리 음식점 맵을 만들어 보자 이런 컨셉으로 돌아다녔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중간에 그냥 포기해 버렸습니다. 근데 뭐 졸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 가지고 인제 공간 계획 특론 이런 것도 듣고 엑스포 디자인론 이런 것도 인제 했는데 상당히 좀 재밌게 했습니다. 네. 자동차 디지털 디자인 이것도 엘리아스인데 그거는 뭐 딱히 어려움은 없었어요. 산업 렌더링 알리아스 이게 좀 어려웠죠. 시간이 많이 들어갔어요. 알리아스 그때 알리아스 공부가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선수 과목도 하고 왜냐면은 이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어 좀 인정이 되는 과목이 한 과목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거의 다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27 학점을 갖다가 여기서 또 들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었죠. 다른 그 학부에서 디자인 전공한 다른 동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 사람보다 학부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보다 일찍 논문도 합격하고 그래서 일찍 졸업했어요. 물론 아직까지 졸업을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포기를 하는 거죠. 수료만 하고. 논문이 안 되면 졸업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었습니다. 외국어 시험도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점수는 안 나오네요. 잘 봤고 종합 시험도 예 합격 다 했고 국제 연구 70점 나왔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합격만 하면 되지 뭐. 디자인 매니지먼트 이 수업은 정말 1대1로 뭐 맨투맨으로 그 교수님하고 수업을 했는데 이순인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도 상당히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순인 교수 네 이순인 교수님. 홍익대학교 교수로 아직 돼 있긴 한데 모르겠네요. 여기 아직 돼 있나? 자 이렇게 해 가지고 홍익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과거를 좀 회상해 보는 그런 이 됐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저의 지금 이제 학위를 보면은 여기 인제 기본 정보를 보면은 국문 학위명이 미술학 석사입니다. 미술학 석사. 지금 이 교수님들 보면은 거의 다 미술학 석사예요. 뭐 박사도 있지만 이건 뭐 공학 박사고 디자인 관련 계통은 아직까지는 석사입니다. 그러니까 박사가 없어요 거의. 미술학 석사 뭐 디자인학 박사도 계시지만은 여기도 부교수의 디자인 석사. 김은영 부교수 디자인 석사. 디자인학 박사. 물론 이게 전공에 따라서 좀 다른 겁니다. 석사 과정이 아예 없는 그런 전공이 있는 거죠. 이분도 미술학 석사. 미술학 석사. 전송기기 디자인 미술학 석사. 포르츠하임에 독일에서 미술 디자인학 석사를 하신 분이네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연구원이었고 메르세데스 벤츠 인턴십 했고 오펠 디자이너, 벤틀리 선임 디자이너. 하여튼 이런 분들 이제 석사 이상이란 말이에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저도 인제 석사 학위가 있기 때문에 이분도 홍익대학교 미술학 석사고 홍익대학교 미술학 석사. 저도 미술학 석사기 때문에 '학위로서의 자격은 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학위로서의 자격은 되는데 경력이 지금 없기 때문에 경력을 내가 만들고 있습니다. 디자인 관련된 그 경력이 1 년은 됐어요. 1 년이 넘었는데
교수를 하려면은 이제 5년 정도의 그 현장 경력이나 그 교사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교수 뭐 능력도 사실 없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뭐 교수에도 한번 도전을 해 보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더 지금 배우는 과정이긴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도 좀 나름대로 흥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말하는 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뭐 1시간 동안 얘기 혼자서 떠드는 것도 정말 그냥 할 수 있는 거라서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학생들이 솔직히 얘기하자면 좀 수준 있는 학생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 그런 것도 어떤 철학적인 측면 혹은 뭐 디자인 매니지먼트적인 측면에서 나한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창의로운 그런 생각을 하는 데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런 것도 더 해 가지고 구독자분들도 많이 생기고 또 좋은 정보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또 인제 불특정 다수의 어떤 이제 객관적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이제 교수로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제품 디자인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 좋은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뭐 수익 창출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전공으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뭐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실지 안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인제 어떻게 했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했어요. 했는데 좀 디테일한 그런 과정이 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뭘 하고 싶은데 하고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거나 혹은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